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의 후보들을 만나보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정인화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저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30년간 공직생활을 하였고 4년간 국회의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에 튼튼한 인맥을 구축할 수 있었고 행정 노하우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촘촘히 결속해서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광양을 위하여 제 마지막 봉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리는 광양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제가 꾸고 있는 이러한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서 제가 광양 시민 여러분과 광양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많은 지지와 성원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보님께서는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해 오셨는데요. 이제는 오는 6월 1일에 치러질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결정 내리셨잖아요. 시장 선거에 도전하게 된 배경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평소에 제 권한과 책임 하에서 제 비전과 포부를 실현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공무원 정년 4년여를 남겨놓고 시장직에 도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사표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을 끝내고 시장직에 도전하게 된 배경은 평소 생각하던 그러한 제 소신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장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궁금한데요. 내세운 공약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 주요 공약 3가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많은 정책과 공약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3가지 카테고리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 재료형 미래 먹거리 산업인 차세대 부품 산업과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수소 에너지 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항 물동량 늘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대규모 관광단지와 관광시설물을 조성해서 많은 외지인들을 광양으로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공약 3가지 살펴봤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눠본 것처럼 후보님께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해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선거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후보님만이 가진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좀 쑥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제가 제 자신을 자랑하려고 보니까 그러나 어쨌든 말씀을 좀 드린다면 30년간의 행정 경험과 4년간의 국회의원 경험이 저에게 상당히 큰 강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쌓여있는 인맥과 행정 노하우, 이런 것들이 강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4년의 경험이 짧다면 짧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시장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엄청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광양의 현안들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산재한 여러 현안 가운데 의료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광양은 특히 의료시설 부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코로나19 여파로 그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상황이지만 의료시설 유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도 궁금하고요. 또 그에 따른 해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의료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시민
건강 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양 지역의 의료 인프라는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응급 환자가 발생하거나 중증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선뜻 이러한 병원이다 하고 떠오르는 그러한 의료시설이 없고 또 발길이 닿는 그런 의료시설이 없다는 것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의료체계, 의료 분야가 전문성이 매우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의료 수요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러한 의료 수요의 발생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의료 분야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 인프라 확충은 일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제가 시장이 된다면 광양에 1차적으로 응급 기능을 갖춘 여성 아동병원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감염내과의 확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료시설 중에서 특히 내과의 감염내과 기능을 확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이 대단히 소망스럽습니다.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산후조리인데 우리 광양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산모들이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도 제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긴급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응급 의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긴급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또 여성 아동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의료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광양은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잖아요.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제철소를 포함한 여러 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인구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인구 유출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유출됐을 경우 그 지역의 생산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청년 세대를 M4 세대라 할 만큼 청년들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취업과 결혼, 출산이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차적인 수단이 바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련한 일자리 대책 중 일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양 제철 공고를 설립해서 포스코와 협력업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그리고 소재 부품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존의 고교 졸업자와 전문대 졸업자를 재교육시킬 수 있는 가칭 광양 테크니션 스쿨을 만들어서 인력을 공급하고 일자리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을 만들어서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신규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청년 창업지원 센터를 설립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유도하고 그 창업이 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섯째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급형 청년 영구 임대주택을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 광양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우선적인 취업을 위해서 관내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중심의 온라인 지원센터와 온라인 교육센터 등 디지털 광양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것들이 결국 청년 일자리로 연결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청년들이 다시 광양으로 모이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광양경제 주축을 생각해 보면 광양항도 있고요. 또 제철소도 있고 또 신산업 등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후보님의 경제 활성화 방안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산업들, 예를 들면 광양제철소나 협력업체, 기존의 다른 산업단지에 입지해 있는 그 기업들의 활성화를 최대한 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에 더불어서 첨단 신산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2차 전지 산업,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 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 완벽한 탄소 중립형 미래 에너지인 수소 에너지 산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공약 중에 하나이고 광양항 물동량 늘리기 차원의 기업 유치와 광양항 활성화를 기하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관광 문화산업을 활성화해서 지역의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그것이 지역민의 행복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사회 전반적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가운데 조금 더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이 관광 분야 아닐까 싶은데요. 광양시에서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광양은 관광재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광양 관광 어떻게 활성화시킬 계획이신가요? 네,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재화, 용역을 외부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시민들을 만나봤을 때 시민들께서 저에게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던 것도 인근 여수시와 광양시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관광 활성화를 좀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관광 활성화의 요체는 외지 관광객을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관광단지 그리고 매력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단지로서는 광양읍권에 광양토종식물원, 백운산 수목원, 그 다음에 야생화단지, 광양읍 동서천 합류지점에 생태 관광단지를 개발해서 이것들을 연계하여 대규모
생태관광단지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하나를 제시할 수 있겠고, 네. 그 다음에 중마권에 추진 중인 어린이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구봉산 종합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는 제가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봉산 종합관광단지에 들어갈 이 관광시설물로는 세계 최대의 출렁다리와 그 다음에 짚라인, 트램 이런 것들을 연계하다 보면은 거기도 관광단지가 하나 대규모로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진강권에 섬진강면 종합관광단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매화축제 인근에 굉장히 좋은 장소를 제가 하나 봐놨는데 네. 영화 촬영소 등 이 관광 매력물들을 많이 입지시켜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마련한 것 중에 하나가 초거대 이순신 장군 철동상을 건립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이순신 장군 동상 안에 전시관, 그 다음에 음악홀, 그 다음에 공연장, 그 다음에 숙박업소, 그리고 전망대,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쇼핑몰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들어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부터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외에도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가장 큰 현안 문제는 포스코와의 상생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제철소가 들어있는 포항에 포스코 지주회사가 입지를 하고 또 광양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2차 전지 공장의 일부가 포항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광양 시민들이 우려를 좀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포스코가 우리 광양에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그 다음에 포스코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상생해 나가는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포스코와 광양시에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서로 윈윈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논의하고 결론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관련 현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후보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유권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죠. 네, 저는 우리 광양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다듬어온 정책과 공약 그리고 30년 행정경험, 4년의 정치 경험 이러한 것들을 총 동원해서 우리 광양을 가꾸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정인화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일찍이 플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어떠한 선택이 우리의 광양의 미래를 가꾸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성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정인화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후보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정인화 후보 만나봤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